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전체적인 점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주제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네, 미국 시장에서 월간 최다 판매 실적을 올린 현대기아차 신기록 이어갈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요. 또 중국 양회를 앞두고 뜨고 있는 철강주도 짚어보고 세 번째로는 오늘 리포트가 쏟아져 나온 임플란트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2월에도 미국 시장에서 월간 최다 판매 실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4개월째 신기록인데요. 이전까지는 신차 출고할 때 대기 시간이 되게 길었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줄었다고 하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호재네요. 호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아닌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 관련된 부분에서 공급 부족이 좀 유지가 됐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예비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추후 흐름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때문에 네. 출하량이 빨라지는 건지 거기에다 플러스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서 차량에 대한 이런 수요 욕구가 조금 줄고 있는 것인지 요거를 좀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후자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네. 자동차 업황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유럽 쪽에서도 판매가 지금 연달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지역에서도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확 꺾이지는 않겠지만 이 상태에서 신차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Q단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시그널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조금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전기차에서의 좀 판매량이 좀 줄었던 부분들, 네. 그건 IRA 법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나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 지금 IRA 법안에서의 보조금이 통과가 됐지만 앞으로 그 부분이 조금 경쟁이 심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상업이나 리스 쪽에서의 이 조금 더 허들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공장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연관을 만들기에는 시간 자체가 좀 촉박하죠.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거기에 따른 경쟁력이 심해질 것이고 경쟁이 심해지면 당연히 판가라든지 영업이익 쪽에서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게 단기적인 이런 공급난의 해소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리에 대한 이런 부담까지 같이 받는지를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이런 경제 지표들을 보면 긴축에 대한 좀 부담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터미널 레이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시장 금리들이 좀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모기지론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대출 같은 부분에서도 많이 내려와 있었는데 이게 긴축 기조로 다시 가게 되면 시장 금리가 빠르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내로 지금 국채 금리도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부담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또 유지가 되는지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라든지 환율 부분이 많이 변동이 생겼잖아요. 이전에는 환율에 대한 효과로 사실 Q단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가격 자체가 높아지면서 이 수익성 부분을 만회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환율단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지금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방위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좋지만 이 흐름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를 지금 당장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위치적인 가격대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판매량은 일단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내연기관 차량에서의 좀 신차 부분들 그리고 SUV 쪽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바닥권에서의 상승력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워낙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요. 하지만 이게 그냥 판매량으로만 집중을 해서 자동차 섹터를 보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업황 자체가 조금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출하가 좀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은 앞으로도 실적의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지금의 시기라고 보십니까? 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주가는 좀 저조한 면이 있었어요. 계속 눌린 면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IRA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눌림 현상이 나타났는데 일단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의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2월 달에 판매 지표를 보면은 미국에서 판매가 최대 실적을 나왔는데 그중에서 아이오닉 5라든지 EV6 같은 전기 차량은 판매량이 감소를 했어도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3월 달에 세부 법안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전기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판매량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에 대해서 세부 사항이 잘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를 봤을 때 주요 포인트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갔을 때 점유율을 어느 정도로 확대하는지 얼마나 확대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IRA에 대한 법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부 법안이 곧 나올 것으로 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 에서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굉장히 잘했다시피 유럽 쪽에서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고 기저효과도 나오고 있는데 경제 지표도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으로 했을 때 유럽 쪽에서 특히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35년 이후로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관련했을 때 친환경 차량에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현대 기아가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격 인하에 대한 부담감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1월 달에 테슬라라든지 포드 같은 기업들이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서 치킨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테슬라가 IRA 세부 기준이 조금씩 변경이 되면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가격을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반값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가격 인하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보게 됐을 때 완성차에 이어서 전기차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1월 달, 2월 달에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을 주도를 했던 게 2차 전지 섹터이다 보니까 사실 2차 전지 순환매에 이어서 완성차 업체에도 일단 수혜가 얻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거에 따라서 현대차, 기아 지금 주가의 위치 굉장히 낮은 편에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저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테슬라의 반값 전기차 소식은 안 나왔으니까 테슬라는 크게 하락했지만 현대기아차에게는 악재가 거친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과 함께 IRA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데니님께서는 자동차랑 그리고 부품주도 적극적으로 다와야 되는 시기일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부품주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저는 만약에 부품주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타이어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타이어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서 아까 조금 빼먹은 게 SDV라고 해서 좀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올리는 그런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단가를 올려주게 되면은 ASP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출하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1차 밴더부터 좀 움직임을 보셔야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특히나 소재 쪽에서의 강력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좀 순환매 관점으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품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방위적으로 괜찮지만 전기차 시장까지 같이 고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타이어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기차용 타이어가 이제 가격 자체도 비싼 상황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급 가속과 급 제동을 하기 때문에 네. 타이어의 마모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일반 차 같은 경우는 뭐 차 몰아보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타이어의 교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쵸.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기간 자체가 뭐 일반 타이어보다 한 2~3배 정도는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수익성 부분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신차 나가려면은 결국엔 차에 바퀴 달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기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품주를 보신다면은 타이어 기업 쪽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쉬는 동안 중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왔죠. 2월에 제조업 PMI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이로 인해서 경제활동 재개가 가시화됐고요. 중국의 부동산 우려도 완화가 됐습니다. 일단 뭐 이 철강주에게는 긍정적인 뉴스잖아요. 네, 아무래도 긍정적이죠. 그동안 철강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중국 리오프닝이라든지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먼저 선 방영되면서 움직였다가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이 안 나온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왔었는데 일단 양회가 다가오게 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PMI 지수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PMI 지수가 52.6포인트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관련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일단 철강주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중국 소비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민간 중심으로 소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결국 굴뚝 산업을 살릴 수밖에 없고 관련했을 때 경기 부양이라든지 했을 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진행될 것을 보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여전히 뭐 철강이라든지 뭐 건설 업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 부동산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특히 1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뭐 헝다 관련한 이슈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풍산이나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이 다 7%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잖아요. 지금도 이런 기업들 관심 가져도 되는 시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여전히 계속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였다면 물론 양회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시점은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나왔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게 나오는지 확인을 한 시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아니라 일단 기대감이 가시화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관련했을 때 뭐 풍산이라든지 뭐 철강, 포스코홀딩스 뭐 관련했을 때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기계, 뭐 비철금속 관련했을 때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국의 부양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뭐 양회를 이틀 앞두고 있는데 수혜 섹터가 철강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수혜를 받을 만한, 투자할 만한 섹터, 철강주를 보실까요? 아니면 다른 것도 좀 보고 계실까요? 다 같이 봐야죠. 아하, 네, 볼 게 예. 많은데 같이 봐야죠. 일단은 뭐 철강 같은 경우는 뭐 자연스럽게 보실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중국 양해뿐만 아니라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튀르키예에서의 좀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풍산 같은 종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구리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제 닥터 쿠퍼로 불리는 금속이고, 이렇게 경기에 대한 부양책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실 좀 기대가 되는 금속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가격적인 기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풍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기업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과 이제 구리 쪽을 같이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뭐 이런 이 구리동 쪽에 대한 부분에서의 큰 폭의 성장이 나오기보다는 방산 부분에서의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해당 기업이 원래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데 네. 이번에 매출과 영업이익단을 굉장히 좀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일장에서 이제 미국의 알코아 기업도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알루미늄 가격도 최근에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 기조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좀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이제 소재의 가벼움, 그리고 전기차에서는 이제 가벼운 쪽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고, 뭐 친환경 소재로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연관된 금속들의 가격이 최근에 좀 상승 기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부양책이 나오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건설 기계는 따라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건설 같은 부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최근에 조금 뭐 미국 북미양이라든지 이런 이벤트에서 좀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부양책을 앞두고 풍산 같은 종목들 지금 접근해 봐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중국의 부양책 관련한 이슈도 해봤고요. 오늘 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진 종목이 있죠. 바로 덴티움입니다. 임플란트 관련주도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대신 증권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대안으로 덴티움이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이렇게 리포트가 줄줄이 나오는 거를 보면은 지금이라도 투자를 좀 해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저는 덴티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뭐 임플란트 섹터에서 가장 최선호주라고 많이 꼽으시는 분들 보면은 네. 오스테 임플란트 그리고 덴티움 그리고 디오가 있는데 가장 먼저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최근 들어서 뭐 경영권 분쟁 네.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대안책으로 덴티움 꼽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오스테 임플란트 관련했을 때 앞서도 설명했다시피 결국은 중국 내수 소비와 연관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도 내수 소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도 뭐 인민들이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굉장히 많은 소비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임플란트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네. 매년 15% 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거기다가 의사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뭐 덴탈 쪽으로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미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임플란트라든지 관련했을 때도 결국은 미용 중 하나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미용 쪽으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VBP라고 중국 정부에서 대량으로 매집을 하는데 일단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장 확대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내 임플란트 기업 같은 경우에 중국 내에서 일단 뭐 선호도라든지 점유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크게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에는 뭐 점유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경쟁력이 우리나라 기업에 더 좋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봤을 때 코로나의 완화 부분도 있고 VBP에 대한 물량 공급분도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산 임플란트보다 한국산이 매력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덴티움이라는 회사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대안이 맞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덴티움 제품이 오스템 제품에 대비해서 뭐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오스템이 없을 때 덴티움이 왕이 되지 않을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느 쪽으로 조금 보실까요? 뭐 됩니다. 둘 다 맞을까요? 네,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이 국내에서도 점유율 1, 2위 기업이고, 중국에서도 두 기업이 합쳤을 때 점유율이 70%입니다. 7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시장이 확대가 되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서서도 좀 잘 얘기를 해줬는데, 네. 중국 쪽에서 VBP를 시행을 했을 때는 가격 인하를 해서 시장 자체를 확대하는 기조로 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제품을 민간 병원에 많이 넣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 나왔던 전 세계 1위 기업이죠. 스트라우만과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우위를 나타낼 수 있고요. 뭐 품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제품들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부 정책에서 가격이 다운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가격적으로 더 저렴했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의 시장이 만약에 임플란트를 경험한 인구수 자체가 뭐 30% 40%다라고 한다면은 좀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근데 지금 중국인으로 봤을 때 뭐 임플란트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인구수가 뭐 2%도 안 된다거든요. 네. 원래는 1%도 안 됐는데 최근에 1%는 좀 넘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1, 2% 사이인데 그럼 앞으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점유율이 큰 기업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고요. 최근에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독보적으로 좋습니다. 덴티움은 요번에 한번 조금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은 좀 꺾이기는 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뭐 중장기로 봤을 때 워낙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는 일단은 뭐 경영권 분쟁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배임 횡령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환기 종목으로 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럼 후발적으로 뭘 볼까 했을 때 좀 이 집중력이 높은 덴티움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가격적으로는 신규 진입하시기에 좀 부담스러우실
나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차선으로 나오는 종목군들이 뭐 디오라든지 뭐 레이라든지 덴티스 이런 종목인데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좀 편안한 종목군들이 꽤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각각의 기업들이 임플란트 섹터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언급드린 기업들 중에서는 덴탈 디지털화를 좀 독보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하는 트렌드와 또 맞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도 좀 차선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임플란트 산업 자체는 잡음이 있어도 뭐 고령화 사회 그리고 중국 정책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섹터 테마에 대한 투자 전략 짜봤고요. 다음으로는 종목에 대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주 성일하이텍 그리고 미래컴퍼니 오랜만에 성광밴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이 요즘 기세가 좋더니 오늘은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폐배터리 관련주가 정말 핫한데요. 이 성일하이텍이 앞으로도 대장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성일하이텍에 대해서는 노 의견을 주셨어요. 2차 전지 상승에 힘입어서 다음 주자로 좀 폐배터리가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노를 주셨습니다. 사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폐배터리 관련했을 때 CRM에 대한 예. 기대감이 워낙 높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해당 이슈가 오픈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계속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일하이텍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4%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일단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봤을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1월 달, 2월 달에는 뭐 소재라든지 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제는 그 속속들이 일단 뭐 세부 섹터로 점차적으로 뭐 순환매가 들고 있는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뭐 폐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관련했을 때 뭐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들로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2차 전지 섹터 순환매에 따른 그 연장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폐배터리 관련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하지만 성일하이텍은 너무나 많이 올랐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IS 동서를 그 대안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안주까지 주셨어요. 이렇게 우량주가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폐배터리가 정말 뜨겁긴 한 것 같은데 뭐 단기 조정도 없이 가버리니까 또 워낙 또 요즘 가는 종목만 가잖아요. 그래서 폐배터리주를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성일하이텍 말고도 다른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인 관점이실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좋아요. 다 좋은데 예.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신규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뭐 성일하이텍만 보더라도 뭐 기술력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조들이 변하는 것들 보시면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비중을 실으면서 담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들이 워낙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소재랑 또 폐배터리 쪽은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전기차의 확대 기조가 나오면서 뭐 당연히 폐배터리라든지 오늘 충전소도 움직였죠. 네. 뭐 충전소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겠지만 사실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후발이에요. 8년에서 10년 뒤에 나오는 물량들이고 물론 올해부터도 나오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이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고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소급해서 당겨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적인 부분에서의 좀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중장기로 정말 기간을 많이 늘린다라고 한다면 해당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의 성장성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오늘자에서 바로 접근하시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저는 X 의견을 드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폐배터리는 시장의 볼륨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사업이지만 지금 당장은 주가 위치가 조금 고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는 미래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로봇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헬스케어 로봇 M&A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초급등입니다. 지금 접근해 봐도 될지 두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컴퍼니도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뭐 삼성전자 인수 말고도 과거에 삼성 SDI랑 전고체 전지 개발을 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전고체 관련주로도 분류가 돼서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노 의견이시네요. 뭐 두 번 상한가 갔죠. 그리고 내일 네. 급등이 나올 텐데 후발로 접근하시기에는 저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상승이 나온 거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디지털 헬스케어 쪽도 있겠지만 일단 전고체 배터리 쪽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한농화성이라든지 뭐 이수화학 같은 종목군들이 급등이 같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 일단은 움직였다라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다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벤트까지 이제 로봇 쪽이죠. 이제 그쪽까지 만약에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기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시고 해당 종목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실적도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어요. 뭐 영업이익 단 300% 이상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이런 기조들 그리고 이제 로봇 쪽도 사실 해외에 대한 진출이 빠르게 좀 가속화가 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진출에 대한 시사들을 이미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저점 대비해서 벌써 주가가 거의 150% 정도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다음날 급등까지 좀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후발로 쫓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자리이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미래컴퍼니도 지금 주가 자리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는 성광밴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 피팅 업체들에 대한 리포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아주 조금씩 잘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내일도 가질 수 있을지 성광밴드 의견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예스로 일치가 됐습니다. 오늘 두 분이 종목에 대해서 주기 좀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 성광밴드 지금 눈여겨봐도 좋겠습니까? 네,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뭐 피팅 관련했을 때 국내에선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업의 수주량을 보게 됐을 때는 LNG 투자가 계속 나오는지 수주가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선사들 전반적으로 뭐 수주량은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70척 정도를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으로 했을 때 앞으로 좋아지는 조선 업황에 따라서 수혜를 얻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태광도 지금 성광밴드랑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은 태광에게도 예스 의견을 조금 주지 않을까 싶은데 두 종목 다 좋게 보시는지 그렇다면은 조금 더 점수를 줄 만한 종목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그렇죠.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리포트는 태광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건설 부분까지도 좀 좋은 흐름들이 수주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업계 1위가 성광밴드여서 저는 일단 성광밴드로 조금 하고 싶고요. 일단은 이제 태광이 조금 더 요즘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아마 주가의 움직임은 태광이 조금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움직임이 나오는 흐름들은 좀 비슷하게 나올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더 위치적인 자리가 낮은 성광밴드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좀 상승력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조선업 자체가 올해부터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과 부분도 좋아지고 있고 또 뭐 LNG에 대한 이런 뭐 이제 발주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특히나 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피팅 업체들의 수혜가 좀 가속화될 수 있고요. 뭐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이미 작년 2분기까지 한번 추적을 해보시면 그때도 수주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누적돼서 폭발적으로 터질 수 있는 시기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고점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많은 조정이 받았기 때문에 뭐 성광밴드도 괜찮고 이 태광도 저는 긍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성광밴드와 태광 두 종목 다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핫 이슈들 분석을 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